실수했을 때, 아, 내가 다음엔 안 그래야지? 그냥 그런 마음만으로도 저는 이제 충분히 좋은 엄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70점만 되면 나 좋은 엄마다. 제 실수를 제가 좀 도닥이고 너그럽게 받아주려고 그런 마인드를 좀 가졌던 것 같고요. 아이에게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아이가 그게 안 되니까 아이는 당연히 안 되는 게 맞는데요. 제가 제 욕심을 못 채워서 화가 나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그 화를 아이에게 풀고 이런 걸 제가 이제 느끼게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초등생활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께 정말 사랑스러운 책의 저자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자님의 자기소개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프랑스에서 자기소개를 시작해 주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애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교사이자 또 두 아이의 엄마이고요. 지금 현재는 초등교사를 잠시 쉬고 프랑스에서 아이들 엄마로 또 아내로 또 글 쓰는 작가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발적 방관육아의 저자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책인 자발적 방관육아 2탄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렇게 또 저희 채널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자발적 방간육아 말씀하셨는데 글쎄 그 책을 못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고 저 역시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었는데요. 첫 번째 책과 어떤 점이 가장 달라요? 자발적 방관육아는 왜 자발적 방관육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이었다면 이번 두 번째 책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에 대한 어떤 실전편이에요. 구체적으로 마인드셋부터 이제 실전까지 실천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책을 집필했어요. 사실 우리가 잔소리를 하게 되는 상황은 일상에서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크게. 첫 번째는 일상생활, 생활 습관면, 집안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공부를 시키다 보면 또 잔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죠. 잔소리 없이 아이들의 루틴을 잡아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활면과 공부면 두 가지로 좀 한 끗 차이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환경을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일상생활을 스스로 좀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만 그것이 이후에 학습까지 이어진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유치원에서부터 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학습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좀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연습을 좀 충분히 해서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부분만큼은 좀 잔소리를 줄여놔야지 학습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잔소리를 했을 때 그게 소리로 들리지 않고 좀 말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는 아이들이 좀 스스로 불편함을 겪게끔 스스로 그걸 좀 책임질 수 있게끔 두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지각하면 지각하게 두고 스스로의 몸은 스스로 좀 챙기고 유아기에 사실 이루어지면 사실 제일 베스트고요. 유치원 자녀를 둔 어머님들은 지금 이제 뭐 공부 몇 개 좀 더 배우는 것보다도요.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옷 입고 이런 일련의 모든 일상생활을 좀 스스로 할 수 있게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초등기에는 그럼 늦었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미 이제 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뿐이잖아요. 책임을 아이들에게 돌리고 일상생활부터 좀 스스로 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작게는 아침 등교 준비부터 좀 스스로 하게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날 입을 옷도 좀 챙겨놓고 아침에 밥도 이렇게 뭐 그냥 간단하게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거는 좀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이들 이렇게 의자 갖다 놓고 같이 이렇게 요리도 같이 좀 해보고 하면서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좀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연습을 좀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초등학교 시절에는요. 막 어머니 제가 지금부터 몇 시간 동안 공부하겠습니다. 뭐 제가 앉아서 뭐 끝까지 집중해볼게요. 이 절대로 안 되잖아요. 맞아요. 막 엄마의 그 눈치를 봐가면서 막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잔소리하지 마시고 아이가 집중력이 떨어지면 무제집 챙겨 나가자. 빵 사 먹으면서 우리 딱 빵 먹으면서 하자.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인 카페도 사실 많이 갔었고요. 아이랑 같이. 그다음에 뭐 공원에도 가고요. 저는 뭐 잘 데 없으면 차에서 갔어요. 차. 차 타서 그냥 여기서 하자. 그렇게도 하고 스스로 어쨌거나 해야 될 일을 끝까지 하게끔? 근데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로 계속하는 것은 사실 저는 변화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환경의 변화로 아이들을 좀 공부에 진짜 집중력을 계속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작가님의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 순종적이거나 좀 이렇게 순하고 유한 스타일의 아이들은 아니었던 걸까? 딸이든 아들이든 막론하고 끝까지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환경을 바꿔줘도 말을 안 듣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렇게 통제가 되지 않을 때 혹은 그런 아이들에게 쓸 수 있는 또 뭐 치트키 같은 그런 대화법도 있을까요? 일단은 해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절대 순종적이지 않고요. 막내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드러눕는 거는 일상이고요. 당장 해결해야 돼요. 뭐든지. 자기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정말 끝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의 아이였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에게 계속 반대되는 어떤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예를 들어 그냥 간단하게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아, 엄마도 진짜 맛있게 보인다. 그치? 사고 싶다고 얘기하면 아, 진짜 예쁘긴 하다. 사고 싶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이제 백화점에를 갔는데 매장 앞에 진열돼 있는 상품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예뻐서 제가 너무 예쁘다. 나 이거 너무 사고 싶다.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그거 어떻게 사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가능하냐고 안 된다고 막 갑자기 너무 막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좀 그냥 나 사고 싶다고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갑자기 뭔가 기분이 나빠지면서 내가 저걸 반드시 사야겠다 막 이런 아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분명히 그러지 않을까. 너무 예뻐. 나 사고 싶어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안 돼. 그러면 반항심이 생기고 그럴 것 같아서 무엇이든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처럼 그런 마음이 들긴 하는데 나도 참는 거야. 이런 메시지를 좀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도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는 그냥 무시했어요. 그냥 쳐다보고 있었어요.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영상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다른 아이인 것처럼 이렇게 그냥 바라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냥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한 번 말을 했으면 아이가 옆에서 뭘 때를 쓰건 뭘 어떻게 하건 그냥 딱 무시하고 그냥 제 할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안 되는 거구나. 싸울 필요가 없이 그냥 딱 침묵을 좀 하기 시작했는데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이제 이것도 안 먹혀요. 왜 해야 되는데? 부터 시작해서 왜 그런 식으로 엄마가는 엄마 말만 맞다고 하느냐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가 좀 크기 시작한 게 느껴지는 게 같이 이렇게 어디 가자고 하면 잘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이제 너무 피곤하다 안 가고 싶다 집에 있고 싶다 차라리 혼자 있겠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듣고 보면 이제 아이 말이 맞더라고요. 힘들 건 힘들다고 말을 했는데 힘들다고 말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웃기고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제 좀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그거를 앞서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예를 들어 너가 맛있는 음식을 엄마한테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거기에 소금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근데 너무 짠데 그걸 먹으면서 엄마가 너무 짠데 하면 사실 그건 맞는 말이지만 그건 옳지는 않지 않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냐 하니까 좀 짜도 좀 참고 먹는 것이 자기가 옳은 것 같대요. 그래서 그래 그거야. 맞는 것도 있지만 옳지 않은 것도 있다. 너에게 맞는 것과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좀 잘 구별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이가 어떤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이런 것들이 처음엔 저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나한테 대들지? 그럼 내 말이 틀리면 나랑 왜 살지? 내가 네 엄마야? 나가. 그럼 네 맘대로 하고 싶으면 나가. 막 이랬는데요. 결국에는 감정 싸움만 남게 되고 결국 상처는 이제 엄마도 받지만 아이도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혼내면서 죄책감도 좀 가지게 되는데요. 사실은 휘둘리지 않고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면 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때리고 막 무섭게 막 힘과 권위로 막 이걸 눌러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어떤 옳고 그름의 가치를 타협하지 않고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들도 뒷목 잡기 할 때 정말 많거든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내 아이와의 관계도 항상 어렵지만 학교를 보내고 유치원을 보내면서는 다른 부모님들, 특히 이제 엄마들끼리의 관계에서 조금 힘들어 하시거나 어려운 숙제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런 면에서 선생님께서는 또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다른 엄마들이랑 편안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엄마지만 교사이기 때문에 이제 주변의 어머님들도 제가 이제 교사라는 거를 이제 알고 하시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가면은 끼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어머님들도 편안하게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들을 잘 못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못 나갔는데 아이도 저도 되게 소외될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됐어요. 네, 아이들이 뭐 하교하고 나서 이렇게 삼삼오오 엄마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같이 아이들끼리 놀면 또 저 아이들끼리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것 같고 우리 아이의 단짝 친구를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이런 노력들을 안 해서 혹시 우리 아이가 좀 소외되진 않을까?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학교에서 보면서 이제 제가 그런 죄책감들을 좀 떨쳐낸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엄마들끼리 친하다고 해도 학교에서 오면 결국 자기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또 찾아서 놀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끼리 사실 참 잘 지내면 큰 문제가 없죠. 근데 아이들은 언제나 싸우고 자주 삐지고 자주 문제가 발생을 해요. 특히 뭐 1학년 교실에서는요. 쉬는 시간 아이들 줄 서요. 이리로 오느라고. 그랬어. 속상했어. 자, 다음. 어머, 어머,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다음. 그럼 애들이 그냥 말만 하고 가요. 근데 그게 정말 끝이거든요. 근데 처음엔 사실은 그 문제를 막 해결해 주려고 했어요, 제가. 돌아보면 둘이 너무 또 재밌게 잘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굳이 이렇게 크게 생각할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세상에, 그랬구나. 어머, 너 너무 속상했겠다만 해줘도 아이들이 금방금방 풀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끼리의 문제가요, 이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하면 굉장히 크게 느껴지잖아요. 특히 아이들은 전후 사정을 얘기하지 않고 딱 그 속상했던 얘기만 딱 하기 때문에 그것이 듣고 있으면 굉장히 큰 문제 같은데 사실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잘 놀기 때문에 사실 싸움도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 있으면 그냥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 딸이 이렇게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너가 속상했구나 이렇게 해서 바로 저는 사과시켜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럼 또 별 문제 아니거든요. 다른 친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세상에 저희 딸이 그랬어요. 제가 잘 얘기할게요 하고 그냥 사과하고 그런 별 문제 아닌데요. 어떤 아이들끼리 문제가 있으면 담임 선생님을 믿고 선생님께 일단 여쭤보고 도움을 좀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좀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큰 문제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저는 꼭 이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 와서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또 바로 화해도 해보고 또 내가 너무 속상하지만 또 사과도 해보고 이러한 경험들이 저는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나중에 사회에서 나갔을 때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가 주제가 되어서 만나는 그런 모임 말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엄마가 성장할 수 있는 소모임, 선생님께서도 지금 브런치, 엄마 작가 이런 프로젝트 하시잖아요. 그런 관계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 나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조언을 구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의견을 나눌 사람이 사실 꼭 필요하잖아요. 주변에 이제 우리 같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도 있지만 또 선배 엄마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근데 이걸 아이가 중심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그게 계속 아이의 주제가 돼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자꾸 내 아이를 비교하게 되고 또 집에 와서 자꾸 애를 잡고 막 이렇게 되니까 우리 엄마들은 엄마들이 좀 성장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공유하고 좀 일상생활에 좀 가벼운 고민 상담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작가님은 돌이킬 수 없어요. 자발적 방간 육아를 나는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강한 육아에 대한 신념을 딱 표현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신념이라는 게 흔들리고 내가 신념은 똑같을지 모르나 실제로 막 너무 힘들고 화가 치밀고 그럴 때가 분명히 저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떻게 이 멘탈을 붙잡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계신지 그 비결이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뭘 하려고 하면 저희 남편이 그 사진을 딱 핸드폰에 띄운 다음에 엄마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하지 않았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안 할 거야 라는 어떤 다짐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곤 변명을 하곤 하는데요. 신념이 흔들릴 때가 있죠. 정말 많죠. 공부 안 하니? 방학인데 이렇게 놀다 학교 가면 공부가 되겠니? 이 공부지 내 공부야? 이럴 거 하지 마. 신념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자녀 교육을 아이를 너무 잘 키우려고 노력을 하니까 힘이 들어가서 사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버거우니까요. 집에서 이제 전쟁을 막 치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곰곰이 제가 제 문제를 생각해 봤더니 제가 제 욕심에 아이에게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아이가 그게 안 되니까 아이는 당연히 안 되는 게 맞는데요. 제가 제 욕심을 못 채워서 화가 나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그 화를 아이에게 풀고 이런 걸 제가 이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실수를 하는데 내가 그 실수로 막 너무 자책을 하고 내가 다음엔 안 그래야지, 나 꼭 안 그럴 거야. 이런 태도는 다음에 더 큰 실수를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참아야지. 내가 좋은 말만 해야지. 내가 예쁜 말 해야지. 참았다, 참았다, 참았다. 아이한테 좋은 말로 하면 말이 안 들리니?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실수를 하긴 하는데 그 실수를 내가 알고 내가 고치고 내가 노력해 나가는 이 과정 자체가 그냥 아이를 키우는 과정의 일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살의 첫째 아이를 키우는 것도 처음이고 11살의 첫째 아이를 키우는 것도 처음이고 또 아이를 둘이나 낳은
그런 엄마도 처음 되어봤기 때문에 그냥 이 서툰 과정들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실수했을 때, 아, 내가 다음엔 안 그래야지? 그냥 그런 마음만으로도 저는 이제 충분히 좋은 엄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이런 자꾸 부정적인 강화를 하니까 내 바닥이 드러났을 때 이게 내가 내 자신이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화풀이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0점. 70점짜리 하자. 70점만 되면 나 좋은 엄마다. 그럼 30점 정도는 충분히 틀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제 실수를 제가 좀 도닥이고 너그럽게 받아주려고 그런 마인드를 좀 가졌던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교사 생활을 하면서 봐왔던 아이들, 자발적 방관육아, 또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해서 멘토로 삼는 어떤 학부모님들, 그리고 아, 저 아이처럼 자란 아이랑 우리 애가 친구가 되고 결혼도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정말 한결같이 그 모습이 비슷했고 학부모님들도 그 모습이 한결같이 비슷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답지 같은 아이들과 그 사례들을 보면서 안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렇게 클 수 없다는 거를 매일매일 학교에 출근해서 만나고 또 그 다음에 찾아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만나고 또 졸업하고 찾아오는 아이들 뭐 보면서 아,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내 신념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흔들릴 때마다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글을 이제 떼지 못하고 학교에 왔지만 부모님께서 어떤 기다림과 어떤 마인드로 키우셨는지에 따라서 이제 막 고학년이 되었을 때 변하는 모습들이 달라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신념을 다 잡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례랑 비법을 책에 적어 드렸으니까요. 이제 흔들릴 때마다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 책뿐만 아니라 그냥 내 신념을 좀 잘 잡아줄 수 있는 책을 한 권 옆에 두고 흔들릴 때마다 계속 좀 두고두고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를 혼낼 것 같으면 창문을 열어버려요.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창문을 연다든지 또 내가 아이한테 잔소리하는 어떤 패턴, 내가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 하는 것들을 적어서 환경을 좀 바꾸시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엄마들마다 꽂히는 게 다 다르잖아요. 어떤 엄마는 정리는 안 해도 괜찮지만 뭐 예의가 바르지 않은 것은 화가 난다든지 꽂히는 포인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저를 바꾸는 거는 좀 어렵고 아이를 바꾸는 건 아마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환경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하시면 아마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으면서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그럼 나는 뭘 바꿔볼까? 내 환경을 어떻게 한번 세팅해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이야기였고요. 디테일한 그런 일상의 팁들, 실제 경험들, 성장 사례, 어떻게 환경을 바꾸어 주었는지는 책에 진짜 자세하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책을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구독자님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오시면 네, 꼭 한번 얼굴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